예, 마켓 시그널 오늘은 긴급 시장 진단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엄중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8월을 맞이하면서 다음 달 증시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오늘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현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일은 별로 없지만 네. 어제 하락은 좀 정말 지나쳤습니다. 국내 증시 급락한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일단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열흘 이상 매수세를 보여줬던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600억 정도 이렇게 매도세를 네. 보였고요. 수급적으로 일단 수급 주체가 기관도 포함을 해서 수급 주체가 굉장히 없다라는 점이 가장 수급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악재가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다들 잘들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 국면으로 조금씩 가려고 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거기에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중심 경제인 우리나라가 타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무역 갈등, 한일 수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 부분에서 더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이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없다라는 점이 수급적인 요인에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기업 네.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감익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보면 반도체 경기가 일단은 슈퍼사이클에서 굉장히 크게 꺾인 부분이 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2분기 실적이 한 89% 거의 90% 가깝게 감익된 것이 있거든요. 단지 이거 하나 일례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투자자 측면, 시장 참여자들 측면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꺾였습니다. 한미약품이라든지 그 여타 코롱 티슈진, 인보사 사태라든지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바이오 업종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YG엔터라든지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YG엔터를 필두로 한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신저가 랠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투자 심리에 더 추가적인 악재를 미치면서 하락폭이 더 크다,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악재는 산적해 있는데 호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말씀하신 그 부정적인 요인들을 그럼 하나씩 조금 분해해서 보겠습니다. MSCI 지수 변경이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담감. 어제 이제 현 선물을 동시에 팔았고 선물을 꽤 많이 매도하다 그래도 조금 매도폭을 걷어들였는데요. MSCI는 사실 좀 새로울 것은 없는 네. 또 이전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일단 1차 리밸런싱이 5월 말에 있었거든요. 네. 5월 28일 날 이제 마지막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 2조 5천억, 2조 4,700억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마지막 날 이제 판 게 한 7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리밸런싱이 보통 하루 전이나 이틀 전, 말일, 이번 2차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이기 때문에 28일에서 29일, 빠르면 27일 정도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추정치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5천억 전후 정도 될 겁니다. 한 네. 5,500억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최근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떠받쳐줄, 그러니까 하단을 지지해줄 주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5월보다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국 A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타다울 지수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비중이 한 12.3%면 0.3%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리밸런싱에 비해서는 한 75%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월 말 지수 차트도 한번 보시면 뭐가 75%라는 거죠?
전체 그러니까 75%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요번 2차 리밸런싱에서 포함되는 게 1차 리밸런싱 금액의 한 75% 정도 수준 조금은 준다라는 겁니다. 1차 리밸런싱이 한 7천억 이상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한 5,5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5%씩 줄어드는 거예요. 5월, 그렇죠. 8월, 10월인데. 그러니까 10%에서 15% 이렇게 늘어나니까. 금액 자체는 그때보다는 수급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5월 말도 업종 차트를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초에 추가 상승을 했던 부분에서 조정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충분히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전에 지금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그때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상도 참 내후외환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국내 증시가 부진하니까 해외 증시, 미국 증시 투자를 많이 또 하는데 개인들도 또 외국인 자금은 어쨌든 구조적으로 또 중국 증시로 좀 빠지는 상황이고요. FOMC도 이번 주에 있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할지를 대충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 가치가 시장에 이미 반영된 것 아니냐. 혹은 이제 조금 금리를 내리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실망감이다. 이런 거잖아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시장의 관심이 결국은 이번 주는 FOMC거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우리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가 피크였고 이번 주는 애플 정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기업 실적을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FOMC로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포커스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50bp 한꺼번에 인하를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이 50bp에 대해서는 미국 GDP 성장률이 한 3.1% 정도 시장 예측치 정도 내지는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일단은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50bp를 한꺼번에 내리는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한 70% 정도, 한 25bp 정도로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주목을 하는 게 25bp냐 50bp냐 이 부분을 자체하고 25bp인데 향후 전망, 파웰 의장의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추가 금리 인하가 9월에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반응, 저번에 있었던 FOMC에서 나타난 결과 그대로 뉘앙스가 나온다면 시장은 분명히 25bp 인하를 했지만 뉘앙스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시장은 실망을 하고 매물을 좀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진일보한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추가 금리가 인하가 있고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은 안 좋게 볼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집중을 할 것 같고 분명히 이번 주 우리 국내 증시에도 국내 증시가 지금 외따로의 디커플링 된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악재로 요인을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반등의 여지를 찾느냐는 FOMC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금리 결정의 폭은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트럼프가 계속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그쪽에 전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경제 상황 자체가 50bp를 한꺼번에 인하하기는 무리라고 보여지고요. 25bp에서 뉘앙스 변화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 글로벌 증시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한 단계 앞선 그런 뉘앙스가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롬 파월이 처음에 이제 연준 의장에 취임하고 나서는 자기 스타일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 이제 좀 알거든요. 조금 이제 여우처럼 시장을 좀 읽고 대응하려는 느낌들이 한 1년 사이에 좀 변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의 압박도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는
과하게 우리는 뭐 손 딱 긋고 여기까지고 다음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음 달에 또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런 여러 얘기들이 아마 오갈 것 같고요. 지금 얘기들은 그러면 오늘 뭐 일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일본 네. 수출 규제를 포함해서 경기 얘기, 실적 얘기, 또 MSCI 외국인 유출 가능성, FOMC 다 얘기했습니다. 좋을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은 없나요? 예, 좋은 걸 좀 일단 좋다기보다는 좀 돌파구를 좀 앞서가는 거니까 투자자는 좀 찾아보자면 그렇죠. 한 3개월에서 뭐 6개월 네.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면 네. 일단 국내 정부 지출 전분기 이제 GDP 성장률이 보면 1.1%가 나왔잖아요. 네.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는데 그 안을 뜯어다 보면 좋은 점 하나와 나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나쁜 점은 거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 정부 지출에 의해서 성장률을 예. 이루어냈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표면적으로 좋은 거는 마이너스 0.4%에서 1분기 마이너스 0.4%에서 1%대로 성장률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안에서 반도체나 수출이 조금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그나마 시장에서 긍정적인 힌트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시장이 좋은 뉴스를 받으려면 일단은 추경 부분도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현재 뭐 정부 지출 부분에서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 견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탄력을 받으려면 추경 부분이 아무래도 편성이 되어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바닥 확인, 기업의 실적이 바닥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반도체 경기가 그러려면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 부분도 살아나면서 양대축이, 수출의 양대축이 일단은 살아나야 어느 정도는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적어도 감익 부분, 감익률 자체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3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는 살아난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그 기대의 심리가 살아나야 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전에 GDP 성장률 그 세부 항목에서 어느 정도는 반도체 부분이 살아나고, 이 부분이 또 일본 수출 규제가 일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확실히 급등을 한 것은 맞거든요. 수요 부분이 살아나서 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감산 부분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감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3분기를 저점으로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기대치를 키우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이익이 이제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는 거잖아요. 실적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반영하고 심리도 반영하는 건데, 당초에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안 좋고 3분기쯤이면 실적이 좋아질 걸로 봤다가 이제 올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3분기까지도 안 좋고 4분기나 돼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좀 이연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다만 뭐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사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요. 예,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뭐 어제 뭐 급락, 오늘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까지 이제 밀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좀 돌려놓느냐도 중요한데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2029포인트입니다. 보통 뭐 며칠 전만 해도 2050포인트가 저점이 될 것이다. 네. 하단 테스트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2000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가 변동성의 피크이지 않을까.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무회의가 있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FOMC 금리 인하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의 변동성이 지나면 어느 정도 2000선을 하단으로 해서 여기서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여기서 끝없이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선 전후로 해서 바닥 다지기 구간이 어느 정도로는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세적으로 강한 반등, 단기 반등이라 하더라도 강한 반등, 2100선을 뚫고 올라가는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잖아요. 근데 심리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코스닥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 회복이 일단 우선일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외따로 이 낙폭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온다면 대형주 먼저 반등이 일단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황금성이 좋은 대형주 먼저 반등이 오겠지만 거기에서 뒤따라가는 코스닥이 반등 폭은 더 클 겁니다. 그거는 뭐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부분인데 낙폭이 어떤 주식도 뭐 그리고 지수도 계속 끝없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더욱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워낙 과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등은 대형주보다 늦게 올 수는 있지만 반등 폭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 말이 팔 필요 없다, 버텨야 좋아질 것이다라는 사실은 무조건 긍정론은 네. 아닙니다. 네, 그런데 별개의 사실은 문제죠. 이제 네. 희망 섞인 근거론만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을 지키면서 어쨌든 간에 쏟아져 내리는 국면에도 반등이 있을 수 있고 네. 낙폭이 큰 것만큼 또 사실 또 기회가 되는 측면도 또 없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시장을 대응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워낙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고요. 분석하기도 어려웠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제 급락의 이제 원인들과 또 대응 전략들 DB금융투자 이의연 차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